옛날 조선 시대 부자로 소문난 이씨 가문이 있었습니다. 이씨 가문에는 유일한 혈육인 이춘풍이라는 청년이 있었으니 이춘풍은 부유한 집안의 유일한 자제답게 어려서부터 부모의 온갖 사랑을 받으며 귀하게 자라났습니다. 어느덧 춘풍이 장성해서 혼담이 오갈 나이가 되자 그의 부모는 그에게 막대한 재산을 남겨두고 먼저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은 그는 김씨 성이 아름답고 현명한 처녀와 혼인을 하게 되었습니다. 허나 혼인을 한 춘풍은 집 안일에는 손톱만큼도 관심이 없어 집 밖으로만 나돌며 한량들과 어울려 술과 여자의 노름 같은 온갖 주색잡기에 빠져 흥청망청 살아갔습니다. 그런 춘풍이 한양에 있는 이름난 기생집과 투전판을 제 집 드나들듯 문이 닳도록 들락날락거리니 그의 부모가 남긴 천금의 재산도 어느새 슬슬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춘풍을 지켜보던 아내 김씨는 속으로 애가 타 춘풍을 붙잡고 눈물로 사정을 해보기도 하고 좋은 말로 구슬려 보기도 했지만 춘풍에게는 이 모든 이야기가 소 귀의 경 읽기로 들렸습니다. 서방님 이른 시간에 어딜 나가시려고 하세요? 어허, 사내가 하는 일에 아녀자가 무얼 일일이 하려고 드는 것이오. 무릇 사내라면 아침을 먹고 나면 지기들과 천하의 안녕을 논해야 하는 법. 집 안에 있는 아녀자가 알아서 될 일이 아니오. 말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할 일 없는 한량들과 어울려 노름판과 기방을 기웃거릴 은큼한 속내가 뻔히 보였습니다. 그런 춘풍의 하루는 밤이 늦은 시간에 비루한 모습으로 집으로 돌아와 그의 처인 김씨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부인 혹시 돈 가지고 있는 것 좀 있으시오? 돈이라니 제가 무슨 돈 있겠어요? 서방님이 집에 있는 돈은 엽전 한량까지 모두 가져가셔서 집안에 먹을 것이 떨어진 지 수일이 넘었어요. 김씨의 말에 춘풍이 땅이 꺼질 듯 한숨을 쉬더니 주저앉아 탄식하였습니다. 한양에서도 알아주던 부자인 우리 집안이 어쩌다 끼니까지 걱정할 정도가 되었단 말인가? 그렇게 한참 앉아있던 춘풍이 돌연 고개를 들고 김씨에게 말하였습니다. 부인 점심부터 먹은 것이 없어 기력이 나지 않는구려. 집에 요깃거리라도 할 만한 게 있으면 좀 내오시오. 아까 제 얘기 못 들으셨어요? 며칠 전부터 쌀 한 톨 남지 않아. 저도 나무뿌리로 죽을 쑤어 겨우 한 끼밖에 못 먹었다고요. 어쩌다 우리 집안이 일이 됐을꼬? 그날 밤 춘풍은 줄인 배를 움켜쥐고 밤새 뒤척이다. 새벽녘이 돼서야 겨우 잠에 들어 아침 해가 중천에 떠오른 후에야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눈을 뜬 춘풍이 일어나기도 전 그의 코로 구수한 냄새가 흘러들어와 자리를 박차고 나가 냄새가 나는 곳을 찾아가 보니 그의 처인 김씨가 누룽지로 죽을 쓰고 있었습니다. 일어나셨어요? 부인 어디서 쌀이라도 얻어오신 게요? 정씨 부인에게 바느질거리를 하기로 하고 남은 밥을 좀 얻었어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아침을 내드릴 테니 방에 들어가 계셔요. 김씨의 말에 춘풍이 방에 들어가 목이 빠지게 기다리자 얼마 지나 김씨가 구수한 냄새를 풍기는 누룽지 죽을 가져와 춘풍이 혼자 그것을 개걸스럽게 먹어치웠습니다. 부인 누룽지가 있으면 한 그릇 더 먹을 수 있겠소. 더 드리고 싶지만 서방님께 다 드리고 남은 것이 없어요. 저는 바느질감이라도 얻으러 나갈 테니 집에서 쉬시든 나가시든 알아서 하세요. 부인. 김씨가 찬바람을 풍기며 쌩하니 나가버리자 춘풍이 난감한 얼굴로 그녀가 나간 방문만 쳐다보았습니다. 마음 같아선 저잣거리로 나가 기름진 안주에 술이라도 한잔하고 싶지만 빈털터리가 된 그에게 공짜로 술을 내줄 곳도 없을 뿐더러 자신의 주머니가 두둑할 때에는 하루 종일 들러붙던 이들도 춘풍의 사정을 알고는 누구도 그와 어울리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하루 종일 방바닥을 뒹굴던 춘풍이 무료함과 배고픔에 지쳐 깜빡 잠에 들었을 때 김씨가 집으로 들어와 그를 깨웠습니다. 서방님. 부인 언제 오셨소? 춘풍이 잠이 덜 깬 얼굴로 그녀를 보자 김씨의 손에 무언가 들려 있었는데 그것에서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고소한 냄새가 춘풍의 코로 들어왔습니다. 하루 종일 드신 게 없어서 시장하시지요. 이것 좀 드셔보세요. 이게 다 뭐요? 정대감 집에 잔치가 있어 일을 봐주고 좀 얻어온 거예요. 김씨가 가져온 것을 꺼내 보이자 떡에 전까지 먹음직스러워 보이는 음식들이 있어 춘풍이 걸신 들린 사람처럼 그것들을 정신없이 먹어치웠습니다. 어느 정도 배가 차올라 정신이 들자 자신을 쳐다보는 김씨의 얼굴을 보고는 미안함에 눈을 마주치지도 못하고 말하였습니다. 내가 당신을 볼 면목이 없소. 나 때문에 당신이 남의 집 허드렛 일까지 하다니. 내가 정말 천하의 못난 놈이구려. 그동안 한 번도 보이지 않던 모습을 춘풍이 보이자 김씨가 그런 그에게 조용히 물었습니다.
앞으로 서방님은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가요? 무엇으로 생계를 꾸려갈 것인지 생각해 둔 바라도 있으세요? 김 씨의 물음에 춘풍이 고개를 푹 숙이고 기죽어 말하였습니다. 내 평생 부모님이 물려주신 재물을 쓸 줄만 알았지. 글 공부는커녕 낯질 한 번도 해본 적 없소. 먹고 살 방도가 도저히 생각나질 않는구려. 염치 없지만 부인이 나보다 재주가 나으니 당신에게 의지할 수밖에 없구려. 춘풍이 이렇게 나오자 낯짝이 두꺼워 미운 마음이 왈칵 들었지만 김 씨는 성을 내지 않고 차분히 말했습니다. 좋아요. 제가 바느질 솜씨로 끼니 정도는 해결한다 치고 당신은 앞으로도 기방이나 투전판에 기웃거리실 건가요? 무슨 소리요? 내가 아무리 모자란 놈이라도 집안을 이 지경으로 만들고 다시 기방에 드나들겠소. 내 말로 말하면 당신이 믿기 힘들 테니 각서를 써서 남겨주겠소. 각서요. 그 말을 한 후 춘풍이 종이를 가져와 2번 다시 주색 잡기에 빠지지 않겠다는 다짐과 함께 앞으로 김 씨에게 집안의 모든 살림과 재산이 생기면 그 모든 것이 김 씨의 소유라는 내용까지 각서에 적어 넣었습니다. 각서를 소중히 간직한 김 씨는 속으로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춘풍이 생각했던 것보다 더 뛰어난 재주를 지니고 있었으니 그녀의 바느질이나 옷 만드는 솜씨는 인근에 뛰어나다 소문이나 그녀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일감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김 씨는 바느질의 옷감짜기, 염색하기 등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어떤 일이든 닥치는 대로 받아서 해나가며 돈을 조금씩 모으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사이 춘풍도 자신의 말처럼 정신을 차렸는지 주색 잡기에는 얼씬도 않고 큰 말썽 없이 조용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흐르자 김 씨는 모은 돈을 가지고 남에게 빌려준 후 이자를 받고 돈을 차곡차곡 모으니 공공했던 살림 역시 차츰 좋아져 먹을 걱정 없이 늘 풍족하게 먹었으며 허름하던 춘풍의 의복도 다시 귀한 비단으로 옷을 지어 입혔습니다. 그렇게 5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 김 씨의 피나는 노력으로 집안을 일으켜 세웠더니 춘풍은 마음속으로 또 헛바람이 들어와 어느 날 갑자기 김 씨와 상의도 없이 호조회가 비싼 이자로 2,000냥이나 되는 큰 돈을 빌려 평양으로 가 장사를 해보겠다 큰 소리치는 일이 생겼습니다. 서방님 안 됩니다. 이제 겨우 집안이 안정되고 살림이 나아지려고 하는데 갑자기 장사를 하신다니요. 어허! 내 큰 뜻을 품고 일을 하려는 마당에 어찌 당신이 회방을 놓으시려는 게요? 회방을 놓는 게 아니라 집신 하나 팔아보지 못한 당신이 무슨 수로 닳고 다른 평양 상인들과 거래를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저에게 각서를 써주며 다짐하지 않으셨습니까? 분명 집안의 모든 재물은 저에게 관리를 맡기시기로요. 그만하시오. 장부가 하는 일을 어찌 아녀자의 소견으로 판단하려고 하시오? 김 씨의 말에 춘풍이 오히려 길길이 날뛰며 그녀가 그동안 온갖 고생을 해가며 모아두었던 500냥까지 빼앗아 도합 2,500냥이란 어마어마한 거금을 갖고 큰 장사를 하겠다. 큰 소리치며 평양으로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김 씨는 그동안의 자신의 고생이 모두 물거품이 돼버리자 하는 수 없이 춘풍이 제발 자신의 말처럼 제대로 장사를 하고 돈을 벌어오기만을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춘풍이 평양으로 떠난 지 몇 해가 지나고 김 씨가 목이 빠지도록 그의 소식을 기다렸지만 기별 한 번 오지 않자 결국 사람을 보내 춘풍의 소식을 알아보게 하였습니다. 김 씨의 걱정대로 춘풍은 처음 떠나며 다짐했던 자신의 말과는 달리 평양에 도착한 후 추월이라는 기생에 빠져 지니고 있던 돈을 물쓰듯 쓰며 방탕한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추월아, 너와 함께하니 내 세상 천지에 부러울 것이 없구나. 저도 그래요. 선비님 한양으로 돌아가시는 길에 저도 꼭 데려가 주시는 거지요. 이를 말이냐. 내 곧 평양의 상인들과 거래를 해 한몫 크게 잡으면 너와 함께 한양으로 금이환양 할 것이다. 허나 춘풍은 자신의 말처럼 금이환양은커녕 들고 간 거금을 추월에게 홀려 모두 탕진해버리고 장사는 해보지도 못하고 빈털터리가 돼버리자 그에게 달라붙어 온갖 아양과 교태를 부리던 추월이 역시 어느새 안면을 싹 바꿔버리고 그를 괄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추월아, 내가 어찌 나를 이리 대할 수 있단 말이냐? 내가 그동안 너에게 해준 것이 얼마인데. 아이고 그동안 먹여주고 재워준 게 얼마인데 그러셔요. 그간의 정 때문에 봐줬으니 이제 그만 이곳을 떠나시던지 아니면 밥값을 하시던지 하라고요. 그녀의 모진 말에 춘풍은 또다시 자신의 어리석음을 한탄하였지만 이대로 집으로 돌아가 김 씨의 얼굴을 볼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런 춘풍을 추월이 자신의 머슴처럼 온갖 허드렛 일을 시키고 구박하니
날이 갈수록 그의 행색은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가 돼버려 그 모습을 김씨의 심부름꾼이 보고 돌아와 그대로 그녀에게 전하니 김씨는 속에서 천불이 올라올 지경이었습니다. 네, 이것들을 가만히 두지 않겠다! 그녀가 이를 부득부득 깔며 어찌할까 방법을 생각해 보았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뾰족한 수가 생각나지 않아 고민만 하다. 어느 날 그녀에게 뜻하지 않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평소 김씨는 뒷집에 사는 김승지의 어머니와 친분을 잘 쌓아두고 있었는데 김승지가 평양 감사로 발령받아 곧 평양으로 떠난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김씨는 김승지의 집을 찾아가 김승지의 어머니에게 한 가지 부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부인 승지 영감께서 평양 감사가 되셨다니 감축드리옵니다. 자네도 들었나? 아들과 떨어져야 돼 적적하긴 하겠지만 나란 일을 보는 사람이니 어쩌겠나. 헌데 부인께 어려운 청이 하나 있습니다. 무슨 청인데 그리 어려워하나? 뭐든 말해보게. 평소 김승지의 어머니는 김씨의 성품과 됨됨이를 잘 알고 있어 그녀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김승지가 평양 감사로 가는 길에 자신의 오빠를 감사의 비장으로 삼아달라 부탁하였습니다. 비장이란 감사를 따라다니며 일을 돕는 말단 관리였는데 비록 말단 관리라 하더라도 평양 감사의 수족 같은 역할을 하는 자리라 그 위세가 무시 못할 정도였습니다. 그녀의 말을 들은 김승지의 어머니는 그날 저녁 자신의 아들에게 소개시켜 주겠다고 약속을 잡고 김씨는 집으로 돌아와 남장을 한 후 자신이 오빠 행세를 하기로 마음먹고 저녁이 되자 김승지의 집을 찾아갔습니다. 어서 오게 어머니를 통해 이야기를 들었네. 김승지가 남장을 하고 온 김씨를 보고 반갑게 맞이하던 와중 그 옆에서 변장한 그녀를 김승지의 어머니가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진작에 그런 눈치를 챈 김씨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갑자기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 그리고 승지 영감께 제가 큰 죄를 범하였습니다. 갑자기 그게 무슨 말인가? 부인께선 저를 알아보시겠지요. 그녀의 말에 김승지의 어머니는 그가 김씨가 변장한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그녀에게 그 연유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그녀는 춘풍이 평양을 떠나던 시절부터 지금 어떤 상황에 처했는지 그간의 일들을 두 사람에게 이야기하였고 비장이라는 자리를 이용해 춘풍의 안 좋은 행실을 고쳐보려고 한다고 말하였습니다. 말을 마친 김씨는 두 사람에게 심한 꾸중을 들을까봐 마음을 졸이고 있었는데 오히려 뜻밖의 말을 듣게 되었습니다. 자네는 보통의 여인으로는 하기 힘든 생각을 했구만. 다른 여인 같았으면 그저 자신의 서방을 원망하며 돌아오기만을 목 빠지게 기다리고만 있었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해내다니 보통 배포가 큰 게 아닐세. 제 생각도 그렇습니다, 어머니. 두 사람은 그녀의 생각을 적극 찬성해 주었고 김씨에게 김양부라는 가명까지 지어주고 평양까지 가는 길에 김씨가 불편하지 않도록 모든 편의를 돌봐주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김승지의 도움으로 비장으로 변장한 채 평양에 도착한 김씨는 수소문 끝에 추월의 집을 찾아가 보자 그곳에서 차마 말로 표현하기 힘들 정도로 비참한 모습을 하고 있는 자신의 남편을 볼 수 있었습니다. 춘풍의 머리는 얼마나 안 감았는지 떡지고 부스스한 데다 옷은 너덜너덜한 누더기 옷의 얼굴에서는 떼국물이 줄줄 흐르는 것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춘풍의 모습을 본 김씨는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 들었습니다. 자신에게는 온갖 위험을 떨며 큰 소리 치던 남편이 이렇듯 머슴보다도 못한 대접을 받고 있으니 속에서 우라가 치밀어 올라 더는 그 자리에 있지 못하고 숙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다음 날 김씨는 우선 포졸들을 시켜 춘풍을 잡아오라 명하고 곧 포졸들이 춘풍을 잡아다 무릎 꿇리자 그를 본 김씨는 엄한 목소리로 추궁하였습니다. 내가 한양에서 온 이춘풍이 맞으렸다. 예, 제가 이춘풍이 온데 저를 무슨 연유로 찾으셨습니까? 너는 몇 해 전 호주에서 돈 2,000냥을 빌린 일이 있느냐? 김씨의 말에 춘풍이 사색이 되어 말까지 더듬으며 대답하였습니다. 저 그것이 어물쩡거리지 말고 똑바로 말하거라. 예, 몇 해 전 호주에서 2,000냥을 빌렸사옵니다. 헌데 시일이 지난 지가 한참인데 어찌하여 원금은커녕 이자 한 푼 내지 않은 것이냐? 김씨가 춘풍을 다그치며 사실을 묻자 춘풍이 추월에게 홀려돈 2,000냥을 모두 탕진한 일들을 말하고 손이 발이 되도록 싹싹 빌었습니다. 여봐라.
이자에게 곤장 10대를 치고 추월이란 기생을 잡아오거라. 김 씨가 포졸들에게 곤장을 치라 말하니 춘풍의 얼굴이 시퍼렇게 질려 곤장 10대를 맞고는 죽는 소리를 내며 엄살을 떠는 사이 다른 포졸들이 추월이를 잡아다 김 씨 앞에 무릎을 꿇렸습니다. 여봐라, 더 볼 것 없다. 이 간악한 것에게 곤장부터 치거라. 김 씨가 이유도 묻지 않고 추월에게 매를 치라 명하니 추월은 머릿속이 하얗게 돼 아무 생각도 못하고 사정하였습니다. 나으리 소녀가 무슨 잘못이 있다고 이런 벌을 내리시옵니까? 어허, 여기까지 끌려와서도 자신의 죄를 뉘우치지 못하니 곤장 맛부터 봐야겠구나. 뭐 하느냐, 어서 매를 메우쳐라. 김 씨가 천둥치듯 호령하자 포졸들이 추월을 형틀에 묶고 곤장을 쳐대었고 얼마 안가 그녀의 입에서 살려달라 사정하는 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그만 이제 내 잘못이 생각이 나느냐? 김 씨가 엄한 목소리로 그녀를 추궁하자 추월은 눈물 콧물 범벅이 되어 빌기 시작하였습니다. 나으리 무엇이든 소녀가 잘못했으니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 너는 저자에게서 돈 수천 양을 등쳐 먹은 일이 있으렸다. 김 씨가 춘풍을 가리키며 말하자 그제야 어찌된 일인지 알게 된 추월이 눈물을 삼키며 말하였습니다. 나으리 그것은 저자가 스스로 술을 마시고 술값으로 쓴 것이지 결코 제가 빼앗거나 하지는 않은 일이옵니다. 어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고 있느냐? 저자가 비싼 이자를 물고 호주에서 빌린 돈을, 그것을 내가 꿀꺽 삼켰으니 나랏돈을 먹고도 무사할 듯 싶으냐? 여봐라, 저것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니 매를 더 쳐야겠구나. 김 씨가 포졸들에게 명령하자 추월이 사색이 되어 싹싹 빌며 애원하였습니다. 나으리 저자의 돈을 모두 제가 내놓을 테니 부디 용서해 주셔요. 그래, 그렇다면 저자가 쓴 돈 2,500냥의 이자를 쳐서 5,000냥까지 수일 내로 가져오거라. 네, 5,000양이라고요? 왜 갚지 못하겠느냐? 그렇다면 돈 대신 매로 대신하면 된다. 아닙니다. 아닙니다. 곧 갚겠습니다. 다만 시일이 필요하니 소녀에게 며칠만 말미를 주시옵소서. 추월의 말에 김 씨는 며칠의 여유를 주기로 하고 두 사람을 풀어주자 10여 일이 지난 후 추월이 돈 5,000양을 구해와 김 씨에게 내밀었습니다. 김 씨는 그 돈을 받아 춘풍을 불러 그에게 건네며 엄한 목소리로 말하였습니다. 추월이 돈 5,000냥을 가져왔으니 너는 이 돈을 가지고 곧장 한양으로 올라가 호주에서 빌린 돈을 갚거라. 혹시라도 이 돈으로 다른 꿍꿍이를 부렸다가는 내 너를 가만두지 않을 것이니 반드시 명심하거라. 감사합니다, 나으리. 단 한 푼도 헛수로 쓰지 않을 것이니 염려 놓으십시오. 춘풍이 김 씨에게 감사하다고 몇 번이나 인사를 하며 돌아가 모든 일이 정리되자 김 씨는 그 길로 평양 감사에게 찾아가 그간의 일을 말하고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하고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그녀가 먼저 집에 도착해 춘풍을 기다린 지 며칠 후 새 의복으로 갈아입고 신수가 환해진 춘풍이 집에 들어와 거드름을 피우며 김 씨를 찾았습니다. 서방님 왜 이제야 돌아오셨어요? 그래 평양에 갔던 일은 어떻게 잘 되셨어요? 그야 이를 말이오. 일단 먼 길와 목이 마르니 술상을 좀 봐오시오. 춘풍이 하는 모습을 보고 김 씨는 속으로 헛웃음이 올라왔으나 아무것도 모른 척하며 술상을 차려 방으로 들어가자 춘풍이 방 안에 돈 5,000양을 벌려놓고 거만하게 앉아 있었습니다. 서방님 고단하실 텐데 얼른 한 잔 쭉 드시지요. 김 씨가 따라주는 술을 받아 마시고 음식을 먹던 춘풍이 돌연 정색을 하고 물러나 말했습니다. 술맛이 왜 이런 것이오? 게다가 안주로 내온 음식이라고는 영 형편없으니 내 입에 맞지 않아 더는 못 먹겠구려. 아니 왜 음식이 입에 맞지 않으세요? 안 맞다 뿐이오. 내 평양에서 세상 귀한 술에다 산해진미까지 진귀한 것들에만 입이 길들다 보니 이런 음식은 넘기지 못하겠소. 아무래도 며칠 있다 다시 평양으로 떠나는 게 나을 듯 싶구려. 춘풍이 하는 말에 김 씨가 기가 막혀 아무 말도 못하고 있으니 춘풍은 그녀의 속도 모르고 더욱 오만방자하게 행동하였고 보다 못한 김 씨가 속내를 감추고 말했습니다. 서방님 제가 준비가 소홀했네요. 다시 상을 내올 테니 잠시만 쉬고 계세요. 춘풍을 두고 방을 나간 김 씨가 감춰뒀던 남자 옷으로 다시 갈아입고 비장으로 변장한 뒤 춘풍이 있는 방 앞으로가 큰 소리로 그를 불렀습니다. 이 춘풍이게 있는가? 김 씨가 굵은 목소리로 그를 부르니 안에 있던 춘풍이 내다보다 평양 비장인 것을 보고는 화들짝 놀라 벗은 발로 뛰어나왔습니다. 어르신 이 누추한 곳까지 어인 일이십니까?
춘풍이 그의 옆에 와 엎드려 절하며 묻자 김씨가 그를 쳐다보며 말했습니다. 내 한양에 일이 있어 마침 자네 집을 지나가는 길에 생각이 나 들렸네. 말을 한 김씨가 방 안으로 들어가자 춘풍이 황급히 따라 들어와 무릎을 꿇고 그녀의 앞에 앉았습니다. 그래, 한양에서의 일은 다 해결하였는가? 그것이 저도 이제 막 도착한 터라 내일쯤 호조에 갈 생각이었습니다. 그래, 그건 그렇고 내 먼 길을 걸어왔더니 목이 마르구먼. 자네 처가 있으면 술이나 한 상 내오라 하게? 아이고 여부가 있겠습니까? 조금만 기다리십시오. 제가 아내에게 시켜 술상을 내오겠습니다요. 말을 마친 춘풍이 나와 아무리 김씨를 찾아보아도 집안 어디에서도 그녀를 찾지 못하자 안절부절하다 결국 자신이 부엌으로 들어가 손수 술상을 차려 방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자네 부인은 뭐하고 자네가 술상을 가져오는 겐가? 그것이 처가 마침 외출 중이라 제가 봐왔습니다. 나으리 제가 한 잔 올리겠습니다요. 그래, 한 잔 주게. 춘풍에게 술을 받아 마신 김씨가 인상을 찡그리며 술잔을 내려놓더니 말했습니다. 술 맛이 영 별로구먼. 역시 술은 평양술을 따르지 못하는 것 같네. 김씨가 짐짓 춘풍이 하던 그대로 따라하니 춘풍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허둥대며 말했습니다. 송구합니다 어르신. 제가 밖에 나가 귀한 술을 구해올 테니 조금만 기다려 주시옵소서. 됐네. 술은 그만하고 내 끼니를 못 채워 시장하니 쌀죽이나 한 그릇 내와보게. 예, 여부가 있겠습니까요? 잠시만 기다리십시오. 방을 나온 춘풍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김씨를 찾다가 안 되자 자신이 부엌으로 들어가 죽을 써서 방 안으로 가져 들어갔습니다. 김씨는 춘풍이 가져온 죽을 한 숟가락 떠먹더니 인상을 찡그리며 수저를 내려놓고 말했습니다. 영 내 입에 안 맞는구나. 이 죽은 너나 먹거라. 지난날 추월에 집에서 상거짓골을 하고 깨진 사발에 먹던 것을 생각하며 하나도 남김없이 모두 먹도록 하거라. 예, 저보고 그것을 먹으라고쇼. 그의 말에 춘풍이 감히 거절하지 못하고 김씨가 먹던 쌀죽을 먹으며 행여라도 그 모습을 자신의 아내가 들어와 볼까 눈알을 이리저리 굴리며 겨우 우겨 넣었습니다. 그 모습을 쳐다보던 김씨는 속으로 웃음을 참지 못하다. 이만하면 춘풍을 많이 골려주었다고 생각해 갑자기 일어나더니 옷고름을 풀며 말했습니다. 먼 길을 와 다리도 아프고 고단하구나. 내 오늘 너희 집에서 하룻밤 묵어갈까 하는데 괜찮겠느냐? 그러면 입쇼. 어르신이 머무시는데 하루가 아니라 몇 달이라도 머무르시면 저희야 영광입니다요. 그래, 그렇다면 이것을 받거라. 김씨가 옷을 벗어 하나하나 춘풍에게 집어던지니 춘풍이 바닥에 떨어진 옷들을 황망히 주워받았습니다. 하나 둘 옷을 벗어던진 김씨가 어느새 남장을 모두 벗어버리고 남자가 아닌 아리따운 여인의 모습이 나타나자 춘풍이 기겁하며 놀라 자세히 보니 다름 아닌 자신의 부인인 김씨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된 일이오? 어찌 되긴 뭘 어찌 돼요. 당신은 자신의 부인도 못 알아봐요. 당신이 어떻게 평양 감사의 비장 모습을 한 것이오? 춘풍이 놀라 물으니 김씨는 그의 앞에 앉아 뒷집의 김승지의 어머니에게 부탁한 일부터 김승지를 따라 비장으로 변장해 평양에 가게 된 일까지 모두 이야기해 주었습니다. 그럼 나를 때린 것도 당신이 시킨 일이니 아주 속이 시원했겠구려. 그런 말씀 마세요. 그래도 저 덕분에 그 여우 같은 추월이한테 돈을 받아내고 당신을 구할 수 있었지. 저 아니었으면 당신은 지금도 그 추월이에게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사람 대접도 못 받고 있었을걸요. 그거야? 김씨의 말에 춘풍이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고 놀란 마음이 어느 정도 진정이 되자 자신의 부인이 아니었다면 아직도 자신은 추월이의 머슴 생활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거란 생각이 미치자 진심으로 자신의 부인에게 감사하고 미안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춘풍은 호조에서 빌린 돈을 모두 갚고 그간 주색 잡기를 일삼던 자신의 방탕했던 생활을 모두 끊고는 김씨와 부지런히 힘을 써 집안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리고 주변 사람들은 천하의 망나니 같은 춘풍을 새 사람으로 만들고 집안을 일으켜 세운 김씨를 입에 침이 마르도록 칭송하였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재미있게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